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손엔지 빨간 공중전화. 이 날씨 완전 영국 같죠? 그런데 여긴 영국 아니고 영어마을입니다. 파주 영어마을에 나와 있는 이유는요, 바로 이 차 현대 산타페를 시승하기 위해서인데요. 현대 산타페, 사실 우여곡절이 정말 많았던 자동차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하고 이게 뭐냐 얘기했다가 직접 보니까 또 괜찮네 라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직접 보니까 더 싫어 라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시승을 통해서 이 차 어떤 차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일단은 시트에 앉았을 때 느낌은 확실히 풀체인지는 풀체인지다. 소렌토는 진짜 막강한 차죠. 사실 산타페가 소렌토를 이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소렌토는 너무나 강하게 나왔는데, 근데 이번 판은 어쨌든 소렌토는 페이스리프트고 이 차는 풀체인지라서 어쨌든 차이점이 꽤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제대로 경쟁이 될 것 같아요. 기존 산타페 그거 사면 조금 잘못 산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거 사면 안 되지, 소렌토 사야지. 그건 그냥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거였고, 이번 산타페는 이거라면 진짜 해볼만 하다, 이거라면 경쟁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인테리어입니다. 딱 앉아보면 그 느낌이 딱 와요. 지금 차들 사이로 제가 지나가고 있는데 아마 영상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수많은 차들 사이에서 디자인이 뚫고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 이 차만 보여, 이 차만 보일 정도로 정말 시선을 사로잡는 그런 디자인이긴 합니다. 그 사로잡는 게 마음에 든다 안 든다 둘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논쟁적인 디자인을 만들었는데 그 논쟁적인 디자인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꽤 어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차가 나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인터넷이 산타페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로 뒤덮이게 됩니다. 신형 산타페가 나왔구만, 와씨 도대체 이게 얼마나 못생겼길래 그래 하고 보는 사람도 있고, 뭐 예쁜 것 같은데 라는 사람도 있고, 서로 티격태격 싸우다 보면 어느새 늘어나는 바이브. 그래서 다른 자동차들 나왔을 때 나왔다는 사실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요번에 산타페는 나왔을 때 정말 바이럴을 톡톡히 치르면서 등장했습니다. 분명한 건 SUV 판매에서 1등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기 어렵죠. 산타페라는 이름 때문에라도, 풀체인지라는 점 때문에라도, 디자인이 논쟁적이어서 오히려 바이럴이 된 점 때문에라도 높은 판매고를 올릴 게 분명합니다. 지금 이 차는 2.5L 터보를 갖고 있는데요. 달리는 느낌, 요거 아쉽네. 저희가 전기차를 너무 타서 그런지 이 초반 가속이 너무 부족하게 느껴져요. 지금 출력이 281마력이거든요 공차 중량은 가장 기본형이 1795kg 그 정도고요. 지금 이 차는 아마 거기에 옵션이 더 들어갔으니까 조금 더 나가긴 하겠죠. 이 차가 출력이 아쉬워서 큰일이 아니라 출력이 적당한데도 느끼는 게 이래서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게 이제는 전기차가 그냥 기본이 돼 버렸습니다. 전기차가 아닌 자동차들의 출력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어쨌든 매일같이 전기차를 타는 사람이니까 이 전기차의 가속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한데, 이 차는 전기차 가속과는 사뭇 다른 그런 가속 능력을 보여줍니다. 엔진 출력이 그렇게 부족한 게 아니에요. 지금 문제는 이 차의 문제가 아니라 가솔린 엔진 전체의 문제입니다. 모든 가솔린 엔진이 다 지금 위기를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기존의 가솔린 차 외에는 다른 걸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분들한테는 역시나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어쨌든 2.5L 자동차다 보니까 나가는 느낌 굉장히 좋은데, 근데 코너링에서 그립을 그렇게 잘 잡아주는 느낌은 아니네요. 지금 타이어가 너무 딱딱해. 이 편평비가 너무 낮은 타이어를 쓰고 있어서 노면의 잔 충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코너링을 할 때 코너링 중간에 이 차가 통통통 튀면서 옆으로 움직여지는 걸 느낄 수가 있네요. 코너링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신경 쓴 자동차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에도 차가 이렇게 옆으로 기울어지는 이런 것들은 잘 잡아주고 있고, 근데 약간 피칭은 조금 있는 편이에요.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약간 앞으로 좀 숙여지는 거, 그리고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약간 들리는 거, SUV인 이상 어쩔 수 없이 생긴다, 이런 걸 볼 수 있네요. 변속 충격은 지금 살짝 느껴졌는데 뭐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정도라면 파워트레인에서는 지금 이 가솔린인 이상 어쩔 수 없는 그런 문제를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이해하고 넘어갈 만한 것 같아요.
지금 변속 충격이 뭐 심하진 않지만 어쨌든 확실히 있고, 그래서 그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거슬린다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 정도라면 뭐 양호한 편이라고 생각됩니다. 드라이브 모드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죠. 스포츠 모드를 바꿔보면 사이드 서포트를 쫙 이렇게 감싸주는 느낌, 그리고 시트 방석을 쫙 겉트려주는 느낌, 이런 것들 둘 다 마음에 드네요. 이렇게 두 가지를 통해서 이 엉덩이 부분 좌우도 잡아주고 이 등받이 부분 좌우도 잡아줘서 어느 정도 코너링을 할 때 몸을 잘 잡아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한번 코너링을 해보도록 하죠. 타이어가 조금 더 그립이 좋았다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빗길이니까 그런 거 감안하도록 하죠. 디자인상으로는 21인치가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성능이나 다른 면에서는 21인치보다는 좀 작았으면 좋겠네요. 안 타봤지만 18인치 하이브리드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핸들이 묵직하게 탁 잡아주는 그런 느낌, 보타가 필요 없이 그렇게 운전해주는 그런 느낌 굉장히 좋죠. 그런데 여기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함정이 있는 게 전자식으로 핸들을 돌려주는 기능을 기본적으로 ON을 해놨어요. 그걸 끄려면 버튼을 오래 눌러서 이게 오렌지색이 돼야 꺼지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항상 이게 ON이 돼 있기 때문에 핸들 묵직하고 좋은데? 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전자적으로 도와주기 때문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평소에 만약에 이걸 꺼놓고 보면 자꾸 핸들을 조작해야만 하는 차입니다. 여전히 EV9보다는 낫네요. EV9보다는 조금 더 잘 잡아주고, 차가 아무래도 작으니까 EV9보다는 훨씬 더 이 스티어링 휠을 덜 조작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움직여지는 걸 볼 수 있네요. 트럭이 지나가는데 바깥 소리가 꽤 들렸죠? 지금 봤을 때 꽤 들리긴 합니다. 일단 이중접합 유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바깥 소리가 어느 정도 차단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밖에도 이 차의 노면에서 타이어가 구를 때 물이 튀기잖아요. 물이 튀기는 곳을 지나가는데도 이 차체 바닥에서 물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고 타이어 구르는 소리도 그렇게 심하게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정숙하게 잘 만들어진 자동차라고 할 수 있죠.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잠깐, 지금 벨지언 로드 같은 길을 가보고 있는데요. 승차감은 어떨까? 이런 느낌. 노면의 잔충격이 실내로 꽤 많이 유입되는 편이긴 해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타이어 휠의 조합이, 지금 이 휠은 21인치 휠을 쓰고 있거든요. 노면의 이 정도 충격은 그냥 감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라운드 뷰는 살짝 바뀌었어요. 이전에 있었던 어라운드 뷰와 지금의 어라운드 뷰는 살짝 다르죠. 카메라의 위치와 밝기가 계속 조금씩 바뀝니다. 이게 어쨌든 공급사가 바뀐 것 같은데, 공급사 기존이 나왔던 것 같아요. 약간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360도 서라운드를 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차의 색깔을 그대로 반영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럴 거면 뭐하러 보여주니?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퀴가 구르는 거는 구현을 했거든요. 근데 바퀴 구르는 것도 살짝 안 맞아. 차가 떠가는 것 같아. 이런 거 디테일이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들어요. 깜빡이 켰을 때도 깜빡이가 안 들어와. 아니, 고급감을 좀 더 주지. 심지어는 그릴도 트림이 다른데 다른 트림의 자동차를 쓰고 있어요. 좀 보셨어요? 긴급 제동을 했습니다. 이 뒤에 풀이 있어요. 풀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긴급 제동을 이렇게 해버리나? 아니, 이렇게까지 할 일은 아닌데 조금 더 가도 되는데, 긴급 제동을 해야 되는 상황을 조금 과하게 잡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긴급 제동할 때 너무 긴급하게 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긴급 제동은 지금은 절대로 박지 않도록 하겠다, 이걸 포인트로 삼은 것 같네요. 뒤에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조금 더 빠른 속도로 갈 때도 절대 박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데, 기능 자체는 굉장히 좋은 기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기능 돼 있어야 주차장에서 사고를 한 번이라도 막아줄 수 있겠죠. 얼마나 가까이 세웠는지 한번 보죠. 이렇게, 아니, 이거 갖고 그렇게 긴급 제동을 했어요? 아니, 조금 더 가도 될 것 같은데, 긴급 제동할 때 조금 더 과감하게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능력 있잖아. 그냥 이 정도에서 딱 세울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긴급 제동 조금만 더 가다듬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뒤쪽에 트렁크 열었을 때 괜찮을까? 한번 트렁크를 열어볼게요.
여기서 버튼을 눌러서 열 수도 있고요. 비가 이렇게 오는 날에는 저는 여기 밑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문제가 없네요. 뒤쪽이 열렸을 때 지금 이만큼이 와요. 이게 만약에 벽이었다면 이만큼을 긁고 올라가는 거죠. 이게 만약 벽이었다면 이 정도의 공간이 더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멀리 세워야 되냐면, 주차장에 여기 벽이 있으면 이 정도 떼고 세울 수 있습니까? 이 정도 떼고 세울 자신 있나? 그리고 빨간색 선이 있다고 하는데 그 빨간색 선을 가지고서 이게 어느 정도 간격이다를 알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뒤쪽에 초음파 센서로 거리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냥 이 정도면 트렁크가 안 열린다라는 걸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요. 있지 않습니까? 초음파 센서는 센치 단위로 알려주잖아. 그 상태에서 트렁크가 벽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안 열려야죠. 그냥 애초에 안 열려야지. 그거를 사용자가 이 빨간 선을 가지고서 얼마나 가까워졌는지를 인식한다,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넉넉하게 세우게 되는데, 이거 아마도 사람들이 트렁크에서 짐을 꺼낸다, 이때마다 차를 빼야 돼서 좀 불편하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그게 그러면 그걸 왜 생각 안 하고 만들었을까? 이 차의 주요 시장은 미국이거든요. 미국은 주차를 할 때 앞으로 주차를 합니다. 앞을 벽에다 대고 주차해요. 그러니까 트렁크를 열 때 항상 열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트렁크를 열 때는 이게 반드시 문제가 될 거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트렁크가 넓은 건 우리한테는 좋습니다. 이렇게 비 오는 날에는 특히나 좋죠. 자, 비 오는 날 이렇게 뒤에 앉아서, 지금 PD님은 지금 비를 쫄딱 맞고 계세요. 저분 한번 좀 찍어줄래요? 비를 쫄딱 맞고 계신데, 저는 괜찮습니다. 계속 할 수 있어요. 이거 비 더 와도 돼, 더 와도 돼. 좋아. 들어오세요. 완전 좋지 않아요? 그렇게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좋아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여름에는 이거 어떻게 열어놔요. 더운데 무슨 잼버리 하는 것도 아니고 열사병 걸립니다. 그래서 뒤에 앉았을 때 더울 수 있는데, 그럴 때 어떤 점이 좋으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서 에어컨이 나와. 에어컨 나오네. 에어컨의 양을 조절할 수 있어요. 에어컨의 양을 세게, 시원해, 차갑게. 이거 좋습니다. 뒷좌석에 앉아서 에어컨을 빵빵하게 쐬면서 이렇게 즐길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220V 있습니다. 220V 아울렛에서 220V로 게임이나 비디오나 뭐 프로젝터 같은 거 여기다 놓고 영화를 볼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그 좁은 데서 뭐 그렇게 하고 있냐 라고 생각하신다면, 좁으면 누르면 됩니다. 누르면 되죠. 코리안들은 이 속도 못 견딘다? 그런데 코리안들은 또 못 견디는 게 있어요. 이 손으로 잡아 당기는 거, 이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일어나는 것도 돼요. 이렇게 중간에 원터치지만 중간에 스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만 기울여서 등받이로 쓸 수 있어. 의미 있네. 뒤에 오프닝을 지금 엄청나게 크게 하기 위해서 너무 노력했거든요. 뭐하러 이렇게까지 노력하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뒤에 이렇게 앉아서 보니까 의미 있어. 여기서 이렇게 뷰를 보면 자연과 하나 되는 느낌이 이런 건가? 뭐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서 하늘을 보면서 이 글래스 루프가 여기 딱 있으니까 더 좋네,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만사기치 않고 그냥 이렇게 쭉 이렇게 아이고 좋구나. 자,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산타페 잘 보셨죠? 네, 그러면 저는 이만. 근데 이런 분위기, 아이고 일으킬 때 등받이를 이렇게 세워줄 줄 알았더니, 등받이가 이렇게 설 때 그걸 위에서 누르면 안전을 위해서 이게 일어나다 말고 거기서 딱 멈추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멈추는 기능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뒤에 애들이 장난하거나 그러다가 이 의자에 뭔가 상해를 입거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안전장치까지 만들어 놨네요. 이 꼼꼼한 거 봐. 현대는 그런 회사인 것 같아요. 현대 엔지니어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뒤에 앉았을 때 어쨌든 굉장히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곳인데, 근데 살짝 저는 이런 거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이쪽에 범퍼가 굳이 불필요하게 튀어나와 있어요. 범퍼가 튀어나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앉았을 때 다리가 여기 닿아요. 밑에 닿잖아.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사람들의 대부분은 여기 턱이 있잖아. 턱이 있으면 대부분 여기다 다리를 올릴 거예요. 여기다 올리지 않겠어? 있으면 올리겠죠. 올리면 큰일 납니다. 이게 범퍼가 깨져요. 밟을 수 있는 부위가 아니야. 지금 이게 너무 밟을 수 있을 것 생겼지만 밟으라고 만든 부위가 아닙니다. 이게 보면 플라스틱이에요. 그래서 밟으면 부러질 수 있는 부위야. 근데 너무나 밟을 것 같고,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바지가 너무나 오염될 수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흙탕 묻어 있을 거잖아. 새 차니까 아니지만 당연히 여기 흙탕 묻을 텐데, 여기 앉았을 때 보통 랜드로버나 이런 차들 보면 이 턱이 끝까지 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범퍼가 여기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되는데 범퍼가 너무 튀어나온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살짝. 뭐 일단 잘 만들었는데, 잘 만든 것까진 좋은데 자꾸 사람의 욕심이 그렇다. 이게 끝이 없어요. 끝이 없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도 고려됐으면 참 좋았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3열까지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3열을 세우면 이렇게 됩니다. 3열을 이렇게 눕혀준다고? 3열을 이렇게 눕히는 사람이 많지는 않겠죠. 보통의 자동차들은 3열이 한 요 정도 될 겁니다. 그렇죠? 3열을 놨을 때 3열을 이렇게 세워도 여기에 골프백을 2개 정도는 그냥 문제없이 쌓을 수 있는 걸 알 수 있죠. 골프백은 대각선이 아니고 완전 가로로 그냥 딱 들어갑니다. 잘 만들었어요. 이 현대차 엔지니어들은 정말 하라면 확실히 해내는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야, 어떻게 했노? 그리고 이거 좀 그렇죠. 엄청 높이 올라가거든요. 이렇게까지 높이 올라가는 차인데 키가 한 160 정도 되는 사람들은 이게 안 닿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짐을 넣는데 항상 이 차가 벽에 거의 끝까지 이렇게 간신히 될 거 아니에요. 간신히 돼서 보통 이렇게 몸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해서 이쪽에서 눌러야 되는데 못 넣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차라면 당연히 여기에 어디에 버튼 하나 더 만들었어야 돼요. 하나 더 만들어서 트렁크를 좀 닫거나 열 때 이 버튼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줬으면 참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EV9처럼요. 여기서 조금만 연장하면 이렇게 커다란 어닝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차를 캠핑할 때 이렇게 옆으로 쳐서 여러 가지로 활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괜찮아 보이죠? 아이고 괜찮아. 나름 괜찮아. 뭐가 어때서? 아니 뭐가 어때서요? 뭐 형광등 같다고요? 옛날 형광등 켜지는 느낌이라고?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다면 당연히 아재라서 그런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형광등 모른다고. 그리고 코리안 아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 형광등 미국엔 없습니다. 여기서 형광등이 연상된다면 내가 아재력이 충만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좀 더 밝으면 좋겠다. 굉장히 멋있고 그렇진 않네요. 없는 것보단 낫네. 없는 것보단 낫죠. 아니 왜 밝기를 균일하게 안 하죠? 균일하게 안 하는 이유가 이게 기술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우리나라 법규에서 가운데를 어둡게 해야만 한다는 그런 법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비슷한 예가 스타리아 같은 경우도 이렇거든요. 스타리아도 하나의 일자 램프 그대로 갖고 있는데 가운데가 어둡잖아요. 그랜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자 램프 갖고 있는데 가운데가 어두운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규 때문인데, 이런 법규가 왜 있죠? 왜 그런 걸 디테일하게 법규로 굳이 만들어 놓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차들 좀 예쁘게 좀 이렇게 해주면 좋겠네요. 가운데 이거 밝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돼?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고요. 우리나라 법규 빨리 좀 개선해서 딱 일자로 제대로 된 모습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전 세계에다 자동차를 보여주는 건데 좀 예쁘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동을 걸었을 때 액티브 셔터 그릴이 탁 열립니다. 열리는데 액티브 셔터 그릴이 굉장히 예쁘게 되어 있죠. 이 그릴 자체가 굉장히 넓고 표면에 있기 때문에 이게 닫혀 있을 때는 공기역학을 굉장히 좋게, 공기역학 성능을 굉장히 좋게 해줄 수 있고, 열렸을 때는 공기를 또 굉장히 많이 빨아들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진 것도 인상적입니다. 잘 만들어졌죠. 아니 그릴을 크게 뚫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크게 뚫으면 두 가지가 좋죠. 하나는 뭐 엔진열이 오르지 않는 거 당연히 도움이 될 거고요. 하나는 에어컨이 시원합니다. 에어컨이 시원하기 위해서 공기가 많이 뚫려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에어컨 컨덴서가 라디에이터보다 앞쪽에 있어요. 그래서 에어컨 컨덴서를 식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넓은 구멍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어서 아마 여름철 더울 때도 에어컨을 더 효율적으로 더 시원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생각이 들고, 자, 전체적으로 앞부분을 봤을 때 굉장히 각진 자동차잖아요. 이 차 이렇게 빡빡빡빡, 그냥 박스가 그냥 빡빡 이런 느낌인데, 실제로 이 차의 옆면이나 윗면에서 보면 결코 그렇게 박스 느낌이 아닙니다. 굉장히 유선형으로 잘 만들어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유선형 내가 맞게 들은 건가? 네, 맞게 들으신 겁니다. 이 차는 앞부분에 이 부분이 다 직선이 아니고 다 곡선이에요. 범퍼도 직선이 아니고 곡선입니다. 여기까지를 다 곡선으로, 끄트머리까지를 다 곡선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것 하나 빤빤한 면이 그다지 없습니다. 다 휘어있다. 거의 모든 면이. 이렇게 위로도 휘어있다. 이렇게 옆으로도 휘어있다. 그래서 이 차의 공기역학 성능은 0.29입니다. SUV 스타일인 걸 감안하고, 그리고 박스 느낌이라는 걸 감안하면 엄청나게 우수한 공기역학 성능을 보여주죠. 게다가 팬더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약간 튀어나왔는데 그래도 멀리서 봤을 때 차가 야성적으로 팬더가 마치 옆으로 빡 튀어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도록 이렇게 디자인을 잘 해놓고 있네요. 오프로드 느낌 잘 살려놓고 있어요. 위쪽으로 이렇게 말아 넣은 것도 묘하긴 합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말아 넣어서 그래서 팬더가 더 부풀어진 것처럼 보이도록 이렇게 디자인을 했는데 나름대로 괜찮아 보입니다. 엉덩이가 더 빵빵하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도 이 차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죠. 요거 뭐냐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시승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핸드 그립이에요 하고 핸드 그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안 되네 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그립 안 되는데? 왜 안 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안 되냐면요, 여기 보면 이것도 참 웃기다. 이게 말 됩니까? 약간 좀 디자인이 조금 아이온6에서도 조금 뭐라고 했는데 이 차에는 정말 안 어울리죠. 이 물리키가 있잖아요. 물리키가 이 안에 들어가야지. 물리키가 안 들어가는 키가 어딨어요 요즘. 그렇지만 이 물리키 거의 안 쓰잖아요. 이거 쓸 때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쓸 때가 있습니다. 여기다 꽂는 거예요. 여기 꽂아서 이렇게 여는 겁니다. 이렇게 열면 들어가. 평소에는 열어놓고 다니는 사람도 있는 거고 평소에는 잠궈놓고 다니는 사람도 있는 거죠. 별 쓸데없는 거에다 다 공을 들였네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런 생각 들만도 합니다. 아니 뭐 이런 거에 굳이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 차는 그걸 주안점으로 두고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납득은 되긴 해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거 손잡이입니다. 핸드 그랩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한다고 해요. 이렇게 올라간다는 건데 괜찮은데 이거 필요한가? 필요한가? 세차할 때 좋다? 세차할 때 좋네.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부분은요, 루프렉 장치가 뭐에 쓰는 겁니까? 짐을 여기다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옵션을 보면 루프렉과 썬루프가 묶여 있습니다. 루프렉을 선택하면 썬루프가 들어와. 누가 여기다가 그냥 짐을 올리겠어요? 여기 있으면 그 위에다 툴레라든지 그런 것들 붙이는 거죠 라고 하실 텐데, 그럼 툴레를 붙이면 썬루프 소용있나? 툴레 붙이면 여기가 다 막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루프렉하고 썬루프는 서로 상극의 옵션인데 서로 반대되는 옵션을 하나로 묶어 놓은 거예요. 이 옵션을 하신 분들은 빨리 이거 분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 생각이 살짝 드네요. 11인치 휠, 현대 브랜드에선 처음이죠. 실제로는 거대한 휠인데 그런데 이 휠하우스가 워낙 커서 그래서 이게 커다랗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그냥 보통의 휠처럼 보여져요. 근데 21인치 휠을 끼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들까? 일단은 승차감이 조금 나빠지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걸 좀 더 작은 걸로 끼자니 디자인이 조금 헤쳐지는 것 같기도 하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휠 디자인을 조금 더 잘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이브리드는 21인치 휠을 낄 수가 없고요. 하이브리드 휠은 다 18인치로. 그리고 이렇게 생긴 휠, 이렇게 생긴 휠. 이거 조금 디자인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지만 혹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승차가 하이브리드가 없고 2.5L 터보만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디자인이 조금 나빠서. 그럴 거면 하이브리드 휠도 좀 좋은 걸로 껴주지, 예쁜 디자인으로 좀 해주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디자인에서 조금 부족하다고 해도 그래도 저희 추천은 여전히 하이브리드입니다. 2.5L 가솔린 터보는 기름값이 2,000원 시대를 조만간 가게 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훨씬 더 좋은 걸로 추천드릴 수밖에 없네요. 자, 그럼 파워트레인 차지 한번 볼까요? 일단 이 부분 굉장히 잘했습니다. 이 고무로 앞부분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세심하게 막아놓은 게 굉장히 세심하기도 하네요. 와, 예전 같으면 이거 그냥 뚫어놨잖아요. 근데 요즘 현대차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거 만약에 뚫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유튜버 분들이 이렇게 여기다 물 뿌려서 엔진룸에 물 들어가네요 이러시잖아요. 엔진룸에 물 들어가면 안 되나? 엔진룸에 물 들어가도 별일은 없을 거예요. 별일은 없지만 어쨌든 세차할 때라든지 비가 올 때라든지 안에 흙탕이 들어가면 엔진룸 지저분해지니까 기분이 좋진 않겠죠. 근데 우리나라 소비자들 굉장히 그런 것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측면은 당연히 이렇게 실이 별도로 들어가진 않아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단차가 굉장히 관리가 잘 돼 있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품질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보닛을 살짝 열어보면요, 일단 무광이다 보니까 이 위에 물방울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느껴집니다. 비딩 제대로 해주고 있네요. 스마트 스트링 가솔린 터보 엔진을 갖고 있고요. 2.5L 터보라서 잘 달리는 엔진 맞죠? 잘 달리는 엔진 맞고요. 출력은 무려 280마력이나 나옵니다. 나름대로 괜찮은 엔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이브리드였다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2.5L 터보 어떤 엔진인지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서스펜션은 조금 앙상합니다. 그냥 철판을 찍어서 만든 서스펜션이고요. 서스펜션 위에 보통 요즘 흔하게 여기다가 이렇게 링 하나라도 붙여주거든요. 근데 보강할 수 있는 링 같은 게 아예 없어요. 여기다가 열심히 이렇게 힐링을 해놓긴 했는데 어쨌든 철판을 찍어 만든 거잖아. 아무 바도 없이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게 이 차가 겉보기엔 굉장히 오프로드 성향이 있는 것처럼 생겼지만 실제로 오프로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런 자동차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맥퍼슨 스트럿에서 이 정도면은 사실 이 철판이 점점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움직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험로를 막 거칠게 가게 되면 찢어질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요거는 조금 더 보강했어야 되지 않나? 아니, 모닝에도 있거든요. 아반떼에도 있고 뭐 어지간한 차는 다 있는데 적어도 이 차가 정말로 오프로드를 막 달리라고 만든 건 아니다 라는 걸 딱 알 수 있는 부분이네요. 그런데 반면에 흡음재는 아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놨습니다. 이쪽에 보면 흡음재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쪽에 붙여놨고요. 사실 이게 흡음될 게 뭐가 있어? 이쪽에 이렇게 간섭이 일어나면서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진동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흡음재를 굉장히 꼼꼼하게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각각의 이런 연결고리라든지 이런 나사가 이런 것들도 대단하죠. 나사를 만든 게 아니고 이런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마감을 해놨습니다. 조립 품질도 좋아질 수 있고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막을 수 있고, 페인팅을 한 상태에서 플라스틱 캡을 씌우는 거기 때문에 페인팅이 벗겨지지 않으니까 녹을 또 막아줄 수 있는 역할도 해줄 수 있어서 장기적으로 품질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요소들을 갖고 있는 거죠. 아무튼 뭐 전보다 훨씬 더 낮은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조립할 때 이런 건 벗겨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렇게 쉽게 벗겨지잖아요. 이런 것들 나중에 이렇게 요 안에 어디 돌아다니게 돼요. 돌아다니다 보면 이런 데 뜨거운 데 있잖아요. 뜨거운 데 이게 달라붙어서 불이 붙습니다. 불이 붙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립할 때 벗겨주셔야 되고요. 조립할 때 벗겨지지 않았어도 여러분들이 차를 사자마자 이 비닐부터 벗기셔야 돼요. 비닐이나 종이 같은 거 엔진룸 안에 있으면 반드시 벗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에어 필터도 되게 그냥 서랍식으로 이렇게 샥, 현대가 되게 잘해요. 이제 엔진 에어 필터도 이렇게 쉽게 돼 있고, 수석에 있는 캐빈 에어 필터도 굉장히 쉽게 돼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캐빈 에어 필터도 이렇게 아주 쉽게 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한온 시스템의 공조 장치를 사용하고 있고, 한온 시스템 필터를 사용하고 있네요. 이 파란색으로 이렇게 예쁘게 또 디자인이 되어 있구나. 이전에 비해서 이거 굉장히 촘촘해진 거 보이시죠? 제가 그렇게 이거 촘촘하게 해야 된다고 하고 이게 헤파 필터여야 된다고 하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헤파급으로 업그레이드 된 걸 볼 수 있네요. 그리고 어쨌든 한온이라는 브랜드는 저희는 굉장히 신뢰가 가는 브랜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여기다가 흡음재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만들어 놓는 걸 볼 수 있죠. 노이즈 라이트라고 하는 흡음재를 여기다 넣고 있습니다. 이 정도 필터라면 굉장히 좋은 필터에 속하거든요. 사실 비싸기도 꽤 비싸요. 이거 갈아 끼워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3만원 넘게, 종이에 불과한데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근데 그렇게 비싼 건데 사실 시중에서 보면 순정 필터보다 못한 걸로 바꿔 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지간한 필터로 바꿔 끼시는 것보다는 순정 필터가 훨씬 좋은 거니까 순정 필터를 꼭 선택해서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목적지를 가야죠. 목적지를 가는데 다른 자동차 같으면 현대기아를 제외한 정말 모든 자동차 브랜드가 손으로 입력하죠. 음성으로 목적지 입력하는 거 해보셨어요? 현대기아가 아닌 어떤 자동차 브랜드도 그걸 못합니다. 제대로 되는 데가 별로 없어요. 티맥을 기본적으로 깔아주는 볼보나 폴스타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것들 되죠. 근데 그런 거 제외하면 그냥 자동차 제조사가 직접 하는 것 중에는 유일하게 이 음성인식을 제대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음성인식이 얼마나 잘 되는지 한번 보죠. 길 안내, 헤이리 영어마을. 몇 번째 장소를 선택할까요? 아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아주 함정이 있습니다. 뭐냐면 실수를 누른 거예요. 제가 파주 영어마을 잘못 말했잖아요. 얘가 듣고 있었네. 아이고, 잘 듣네. 이거 물어본 거 아니야. 취소해줘. 취소 버튼이 없어요. 버튼을 누르면 취소돼야 되잖아요. 내가 이걸로 시작했으면 이걸로 끝낼 수도 있어야지. 끝낼 수가 없습니다.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뭐라고 말을 해야 돼. 꺼져주세요. 잘 못 들었어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버튼을 눌러서 이 음성인식을 시작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버튼을 눌러서 음성인식을 끌 수가 없어. 아니, 시작했으면 끌 수 있어야지. 자, 어댑티브 크루즈를 한번 작동시켜 보도록 하죠. 버튼 하나로 원터치로 작동되죠. 옛날처럼 버튼 누르고 속도를 세팅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언제든지 달리다가 버튼 한번 딱 누르면 어댑티브 크루즈가 작동이 됩니다. 100km로 세팅하면 100km 이내에서 알아서 속도를 높였다 줄였다를 하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차가 무차별적으로 껴듭니다. 확 들어옵니다. 확 들어와요. 네, 저렇게 확 들어와도 저희는 놀라지 않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게 지금 쓱 이렇게 감소했어요. 확 들어와도 상관없다 이거죠. 훌륭합니다.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지금 뭐 전혀 긴장이 안 됩니다. 내가 운전하는 것보다 더 잘합니다. 지금 이 정도로 발전했습니까? HDA가? 핸들 잡으십시오. 낫죠?
네, 이 정도만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 있는 거야. 이게 얼마나 훌륭합니까? 정전식 스티어링 휠을 갖고 있어서 이 스티어링 휠 전체에다가 이 손을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 센서를 달아놓은 거예요. 전에 있던 산타페는 내가 운전대에 손을 잡고 있어도 계속 잡으라는 얘기가 떴잖아요. 너무 운전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게 차가 얘가 잡고 있는지 안 잡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까딱까딱까딱을 해야지 제대로 운전이 되는 아주 이상한 장치였죠. 근데 이제는 손만 얹어놔도 된다. BMW를 비롯해서 여러 프리미엄 메이커들은 다 이걸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현대는 이제 이 산타페에 이 정전식 스티어링 휠을 넣어주게 됐네요. 그리고 HDA2니까 어떤 기능이 있을까? HDA2는 깜빡이를 켜면 그쪽으로 이동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오른쪽 깜빡이 켜볼게요. 정말 이동이 되는지. 자, 되나? 되네요. 근데 잘 되나가 중요하죠. 옆에 차가 있을 때 그래도 깜빡이 켜면 어떻게 되나? 주변 상황을 확인하십시오 하더니 못 갑니다. 못 가요. 그러니까 이 HDA2가 차선을 자동으로 변경해주는 기능이 원래 있잖아요. 원래 있는데 그 기능이 잘 작동되는가? 이건 좀 다른 문제예요. 옆에 차가 있을 때 못 껴둡니다. 차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래는 인간이라면 그럼 차 지나갈 때까지 깜빡이 켠 상태로 기다렸다가 들어가죠. 그렇게 해야지 끼어들 수 있잖아. 근데 테슬라라든지 BMW는 그게 돼요. 근데 현대차는 지금 옆으로 끼어드는 기능이 그렇게까지 자연스럽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쓸 거예요. 뭐 있으면 뭐 없는 것보단 낫지, 뭐 이런 느낌이긴 합니다. 계기판은 굉장히 심플해서 이 디자인이 어디서 왔을까 생각해보면 애플의 카플레이에서 온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카플레이가 오디오라든지 내비게이션 기능만 있는 게 카플레이로 돼 있잖아요. 애플 카플레이가 2세대로 바뀌면서 이 차의 공조장치라든지 뭐 속도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카플레이에서 대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다고 해요. 그냥 계기판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것들을 카플레이가 한다는 거지. 그런데 그 카플레이를 물론 현대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 디자인만큼은 지난번에 카플레이를 공개할 때 그때 이분이 이렇게 공개했거든요. 새로운 카플레이 디자인이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그거를 아마 많이 따온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랜저에도 이런 디자인이 있긴 하죠. 심플, 클래식 이렇게 있는데 잠깐 클래식으로 하니까 갑자기 이상한데?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네,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애니메이션도 바뀌고 약간씩 바뀌었어요. 그리고 요거 잘 보면 바늘이 가는 곳의 숫자를 좀 더 볼드하고 좀 더 크게 이렇게 바꿔주네요. 디테일을 아주 세밀하게 바꿔서 그래서 기존 테마를 굳이 변경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거기서 퀄리티만 높이는 방향으로 간 것 같네요. 드라이브 모드 연동을 했을 때 심플은 어떻게 되나?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나름대로 뭐 나쁘지 않은데요? CCNC라는 공통적인 툴을 사용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디자인이 통일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지금 보면 현대기아가 디자인이 너무 비슷해요. 아니 너무 비슷한 거 아닌가? 느낌을 확 다르게 좀 해줘야죠. 브랜드가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하나? 그런 생각이 들죠. 정답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똑같이 한다? 뭐 그것도 말 되네요. 자, 어쨌든 차마다도 디자인을 좀 다르게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는 뭐 관리가 어렵다? 관리 어려운 걸 보통 이제 BMW나 그런 회사들은 마찬가지로 그렇게 합니다. 데이터 전체를 차 안에 다 집어넣어놔요. 파라미터만 다르게 하는 거지. 이 차가 뭐다라는 걸 파라미터를 넣으면 이 차는 빨간색이다라는 파라미터가 들어가면 빨간색으로, 파란색이다라면 파란색으로, 아니면 이 차는 M이다 그러면 M으로, 그런 식으로 각각의 데이터를 다 한 대 집어넣어 놓고 거기서 파라미터만 바꾸는 거예요. 마치 게임을 할 때 스킨을 바꾸듯이 그런 식으로 바꿀 수 있게 해야지. 그걸 각각의 OS를 따로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거 못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현대차 이 차마다 커스터마이즈 되지 못하는 이런 IT 부분, 이거는 정말 개선돼야 됩니다. 지금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나머지 이런 것들 다 다르게 정말 세밀하게 잘 만들어 놓고 그래픽은 이게 뭐야? 그래픽도 업그레이드가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분 좋은 게 우리나라 자동차들이 오디오에 대해서 나올 때마다 매번 전보다 낫네 이런 식으로 확실히 한 단계씩 좋아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번 산타페 오디오 대단하네요. 대단하고 그 오디오 품질 자체가 좋다를 떠나서 사람들이 어떤 사운드를 좋아한다는 걸 잘 알고 튜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베이스도 충분하고요. 그러면서 부밍이 그다지 느껴지지 않고 굉장히 타이트한 베이스를 잘 내고 있습니다. 고음도 굉장히 섬세하고요. 거기다가 지금 보스 센터 포인트를 지원하고 있는데
서브우퍼를 별도로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들면 정말 좋았겠는데 서브우퍼를 조절하는 기능은 별도로 없어요. 오디오를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서브우퍼 사운드는 정말 사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이걸 좀 더 높이고 싶다, 낮추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계속 있어서 맨날 바꾸는 게 서브우퍼의 볼륨이에요. 그런 것도 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좀 아쉽지만 어쨌든 아직은 기능이 안 되는 것 같죠? 일단 이 차의 뒷좌석 3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카 매트는 조금 아니 요거 좀 한 덩어리로 좀 해주지. 얘를 어떻게 고정시킵니까? 얘 고정시키려면 이렇게 하면 좀 낫나요? 한 덩어리로 해줘야지 이걸. 가운데는 고정고리가 없고요, 양쪽에는 고정고리가 있어서 양쪽 매트는 괜찮은데 가운데 매트가 조금 애매해요. 이 상태로 다니는 거야? 이 상태로? 이거 괜찮아요? 저는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자동차 디자인할 때 카 매트는 제외하고 디자인하는 거죠. 카 매트도 포함해서 디자인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면 이런 것도 이렇게 그냥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뭐 애프터마켓에도 나온 제품 같아. 이게 제조사가 만든 제품이라고 해도 되나? 하는 김에 그냥 한 덩어리로 만들었어야지 맞지 않나요? 예, 약간 그런 생각이 들고요. 3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열로 넘어갈 때 버튼을 누르면 전동이에요. 전동으로 쓱 오죠. 2열 리클라이닝이 산타페는 전동이고 소렌토는 전동이 아니죠. 2열 리클라이닝 하고서 뒤로 넘어가 보면요, 마지막엔 조금 더 밀 수 있군요. 마지막에 조금 더 밀고 이렇게 뒤로 넘어올 수 있습니다. 넘어와서 다시 이렇게 누르면 옵니다. 괜찮네요. 괜찮네. 자, 이렇게 뒤에 왔을 때 실 공간이 뭐 닿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머리 공간이 여유가 있어요. 괜찮은데? 괜찮은데? 뭐 불편한 거 별로 없어요. 헤드레스트 이렇게 올리면 헤드레스트도 괜찮아요. 뒷좌석 앉을만 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소렌토보다 훨씬 넓죠. 소렌토는 약간 머리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머리가 그냥 남고, 그리고 어떻게 앉아도 남고, 어깨도 남고, 팔걸이에 올렸을 때도 여유롭고, 그리고 여기서 당기면 더 젖혀져. 어지간한 차의 2열이에요. 어지간한 차 2열 같은 좌석을 3열에다 넣어놨습니다. 소렌토가 문제가 아니고 팰리세이드를 왜 사? 이거 팰리세이드 왜 사나 싶은 생각이 확 들어요. 아니, 현대차가 팀키를 드디어 하는구나. 안 한다더니 팀키를 안 하는 회사였는데 이제는 팀키 같은 거 지금 걱정할 때가 아니야. 우리 잘못하면 망하게 생겼어. 이러는 건가요? 굉장히 신경 써서 3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공간도 지금 머리 공간이 어느 정도냐면, 머리 공간이 92면은 괜찮네요 라고 하는 정도인데 지금 93.5, 94도 나옵니다. 야, 이게 이 정도라면은 진짜 괜찮은데? 장거리를 가는데 누구 하나 뭐라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차가 너무 좁네 라는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굉장히 넉넉하다고 느낄 만한 3열이에요 3열 확실히 잘 만들었네요. 요즘 들어서 카니발 선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카니발 선택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집에 애가 3명이에요 애가 3명이면 카니발을 무조건 갑니다. 어쩔 수가 없어. 뒤에 카시트를 다 실어야 되니까. 카시트를 3개를 실을 수 있는 자동차가 우리나라에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이 뒤쪽이 3명이 앉을 수 있는 좌석이지만 좌우 카시트 싣고 나면 가운데 못 넣어요. 그렇기 때문에 카시트 3개를 싣기 위해서는 어쨌든 카니발 같은 차가 필요했는데, 근데 이 차는 그렇지 않네요. 아빠, 엄마, 애들 3명 충분히 탈 수 있고요. 그리고 카시트도 이 3열에도 카시트 자리가 다 마련돼 있어서, 그래서 카시트 4개를 문제없이 실을 수 있습니다. 산타페를 사시면 애를 4명도 낳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애국자를 위한 자동차. 이렇게 좋은 시스템을 갖고 있으면 제가 현대차면 다자녀 할인이라도 좀 만들었을 것 같아요. 애가 셋 이상이면 산타페를 공짜로 주는 거야. 다자녀 할인하고 가장 잘 맞는 게 산타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타페의 포지션을 지금 애매하게 잡고 있거든요. 레저하고 지금 거기다 맞출 게 아니야. 레저에 맞출 게 아니고 육아용 자동차로는 이만한 차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3열 매트는 여전히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죠. 자, 그리고 슬라이드를 통해서 뒤로 들어오는 방법도 있겠지만 6인승 시트 같은 경우는 가운데로도 올 수 있어요. 자, 2열로 넘어왔습니다. 2열로 넘어와서 뭐 2열은 그냥 얘는 좀 평범한 걸 하는 느낌이네요. 그렇지만 리클라이닝이 전동입니다. 그걸 갖고 뭐 그렇게 대수냐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팰리세이드도 수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차 말고는 지금 2열 전동인 SUV가 우리나라에 GV80급이야. 어휴, 훌륭하지 않습니까? 6인승 시트 좋죠. 6인승 시트 좋죠. 팔걸이도 이런 식으로 됩니다. 높이를 조절하는 게 한 번 내렸다가 한 번 더해서 원하는 높이로 조절한다. 이렇게 2단계로
방향으로 조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에 보면 이 차 헤드램프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걸 곳곳에 집어넣고 있는데 조금 유치해요. 멋진 부분이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퀄리티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플라스틱 질감 같은 게 너무 좋아져서 저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플라스틱에 비해서 윈도우 스위치라든지 열선 스위치라든지 이 스위치의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이게 한번 만져보셔야 돼요. 만져보시면 아니 퀄리티가 이렇게 좋아질 수가 있나 싶은 느낌이 드는 그런 퀄리티고요. 이런 수납 공간 간단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꽤 고급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스럽게 만들어진 데다가 이걸 닫았을 때 여기다가 이렇게 굳이 스토퍼를 만들어 놔서 굳이 만들었어야 됐나 싶은 생각이 들지만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요즘 현대차의 엔지니어들인 것 같아요. 오버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현대차입니다. 원가절 감의 현대 아니었어요? 이런 걸 왜 만들어 붙여? 이거 특이하네. 아니 뭐 굉장히 좋아졌어요. 천장 스웨이드도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감촉이 그냥 야들야들합니다. 애기 피부 같아요. 이거 스웨이드이기 때문에 흰색일 땐 그래도 괜찮은 편인데 만약에 천장을 검정색 스웨이드로 하면 이 불편하신 분들은 차에서 내릴 때마다 이렇게 하고 내리더라고. 결이 생기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하시고 내리시던데 약간 스웨이드가 꼭 답인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의외로 해놓으니까 고급스럽긴 하네요. 그리고 뒤에 보면 이런 식으로 스크린이 있습니다. 스크린이 보통 두 쪽으로 나눠져 있는데도 이렇게 스크린이 이렇게 되고요. 스크린이 수동식이라서 불편하세요? 수동식인 게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랜저 스크린은 전동이지만 그랜저 스크린은 창문을 열고 스크린을 닫을 수가 없어요. 그랜저는 무조건 스크린이 열리고 창문이 열리죠. 그래서 옆에서 누가 방귀 끼면은 빨리 창문 열어야 되는데 그때 스크린을 내려가. 그러고 나서 하고 딱 열려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스크린을 닫아놓고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도 누르면 오 하고 바로 딱 열리기 때문에 편안하네. 편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 수동으로 돼 있어도 별 문제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창문은 고맙게도 창문은 끝까지 다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여기 중간을 잘랐기 때문에. 다 내려간다는 점은 좋은 점인데 그런데 가로로 창문이 짧기 때문에 이 뒷부분은 창문이 안 열리는 게 이게 괜찮나? 근데 이게 고급감이 이번 산타페 고급감이 대단하네요. 가죽 감싸기를 하고 스티치를 쫙 박아놓은 느낌이에요. 진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게 어떻게 가죽이 아니지? 이게 가죽이 아니라는 게 말이 돼요? 한번 만져볼래요? 이걸 만져. 내 걸 만져. 우레탄인데 어떻게 이렇게 가죽같이 만들었지? 만져보면 그 감촉에 깜짝 놀라는 그런 감촉입니다. 이 메탈도 그냥 메탈이 아니고 브러쉬를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하는 메탈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것도 진짜 메탈이 아니죠. 이거 지금 플라스틱인데 너무 메탈 같고 이것도 메탈 같은데 플라스틱. 이 차는 거의 속임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거 메탈 같은데 메탈이 아니고 가죽 같은데 가죽이 아니고 그렇지만 만족스러워요. 그러니까 미래의 프리미엄은 그런 실제 소재를 쓰는 게 아니고 그런 실제 소재의 느낌을 효과적으로 내고 그리고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거 봐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실내예요. 거기 또 중요한 거 하나 있죠. 여기 보면 컵홀더가 이렇게 있습니다. 컵홀더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여기도 있어요. 그리고 뒷좌석에 컵홀더 2개씩 있어요. 양쪽으로 2개씩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니 뒷좌석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서 그리고 필요하면 이것도 뒤에서 이렇게 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또 심지어는 이렇게 해서 더 넣을 수 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또 넣을 수 있어요. 여기 6개는 들어가겠죠. 참나. 수납 공간의 끝을 보여줍니다. 이게 SUV라는 차는 수납 공간이 정말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뒤에서 꼭 필요한 거 있죠. USB-C가 양쪽으로 이렇게 제공되고 있고요. USB-C 있으니까 뭐 여기서 아이패드로 좀 조용히 좀 해, 이런 거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아이패드 같은 거 여기다 좀 붙일 수 있게 해주면 좋겠어요. 이 마운트 같은 거를 좀 순정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주면 좋겠고, 그리고 디스플레이 같은 거 여기다 좀 달아주면 어떨까요? 어쨌든 지금 이 차의 2열 뭐 그렇게까지 엄청나다까지는 아닌데 꽤 만족스러운 2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턱이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이 턱이 너무 높거든요. 이게 요즘 전기차 시대가 돼서 그런지 이 턱을 밟고 넘어가야 된다는 게 좀 이상하게 느껴져요. 산타페 실내는 보셨으니까 소렌토 실내를 살짝 보면요, 이건 지금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 차는 구형입니다. 기존 소렌토니까 이 차의 디자인을 보는 게 아니라 폼 팩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 안에 실내 공간은 어떻게 돼 있나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 일단 앞좌석은 뭐 어차피 페이스리프트가 되면 많이 바뀔 테니까 뒷좌석만 보도록 하죠. 뒤에 앉았을 때 이 파노라믹 선루프가 있다는 게 소렌토의 장점입니다. 지금 산타페 같은 경우는 앞쪽엔 작은 선루프, 뒤쪽엔 유리뿐이잖아요. 그런데 그 둘이 나눠져 있지 않고 하나의 덩어리로 돼 있으니까 2열에 앉았을 때 굉장히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2열에서 봤을 때 이 하늘이 더 잘 보이는 건 이쪽이 더 좋아 보입니다. 소렌토가 더 낫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기 소렌토는 리클라이닝을 수동으로 해야 돼요. 수동으로 해야 되고 리클라이닝 되는 각도가 조금 더 적은 것 같네요. 저는 불편하지 않지만 어린이나 노인이나 이런 경우는 조금 불편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뒤쪽에는 이렇게 망이 따로 있고 여기 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것들 이중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좋은 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3열. 3열을 어떻게 들어가는지 살펴보죠. 3열을 들어갈 때는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네, 이렇게 원터치로 갑니다. 끝까지 이렇게 자동으로 스프링으로 당겨주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앞으로 젖혀지는 게 전동이 아니니까 한 번에 탁 간다는 점은 오히려 장점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뒤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이렇게 했을 때도 무릎이 닿거나 이렇지 않아요. 근데 느낌이 바닥에 방석을 깔고 앉은 것 같아. 의자의 다리가 요만해요. 다리가 이 세상에 앉았을 때 다리를 이렇게 앉아야 돼요. 약간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에어컨이라든지 뼈를 젖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옆에 다 자리 잡고 있고요. 컵홀더는 하나밖에 없다는 게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딱 앉았을 때 머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약간 좀 좁은 거 나름대로 편안합니다. 이렇게 가면 되지 뭐. 불편합니다. 불편해요. 머리 공간을 놓고 보면 왜 그렇게 좁은지가 나타납니다. 왜 좁으냐면 제가 92 정도가 머리 공간이 딱 좋은 정도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아무리 해도 88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요. 뒤로 젖혔을 때는 더 좁아지는데 84, 8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는 이렇게 3열을 위한 자동차는 적어도 아닌 거죠. 약간 아쉽다 이런 느낌이 드는 3열이에요. 그리고 뒤로 젖히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삐딱하게 앉아야 된다는 거죠. 뭐 나쁘지 않죠? 나빠요? 그렇지만 어린이나 이 여성분들 중에서도 키가 작은 여성분들 그런 분들은 3열에도 앉으면 하죠. 이 차는 같은 6인승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 차는 4 플러스 2인승 저 차는 확실히 6인승 이런 식으로 좀 구분해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이 3열은 그렇게까지 훌륭한 좌석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꼭 필요할 때 한 번 쓰겠다고 하면 뭐 나쁘지 않은 좌석이 분명합니다. 이게 좌석이 너무 낮으니까 나갈 때 조금 불편함이 있긴 하네요. 이 오프닝이 낮으니까 드나들 때 조금 어려운 점이 또 있군요. 그리고 오프닝을 보면 트렁크 오프닝은 조금 더 적게 이게 뭐야 우리 이런 거 있어? 근데 3열의 오프닝이 살짝 작아요. 오프닝 나쁘지 않아. 괜찮아. 좋은데 산타페를 놓고서 보니까 상대적으로 훨씬 더 작게 느껴지는 부분 그런 게 있네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이게 낡아서 죽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자동차가 나오면 죽는 거지. 그래서 지금까지 소렌토는 정말 엄청난 인기를 누리는 정말 최고의 6인승 자동차였지만 이제 산타페 나오고 나서부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잠깐만 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소렌토의 뒷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안정적이고 굉장히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네요. 이 두 차 어떤 차가 더 우수한 자동차가 될지 정말 이 소렌토 페이스리프트 나오면서 같이 비교하면서 또 재미있게 풀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차가 많아지고 경쟁이 더 심화될수록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분 좋죠. 자, 산타페를 조금 더 시승해 보도록 하죠. 오, 이거 뭐야? 444km 남았어. 연료로 갈 수 있는 거리가 444km. 사사사 불길한데? 전체가 꽉 차 있는 거 아니고 지금 한 4분의 3 정도 있는데 444km. 오, 연비 괜찮은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차의 복합 연비는 11km입니다. 한번 리셋을 하고 한번 볼까요? 연비 운전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그래프도 나타나요. 평균 연비도 보여줍니다. 좋죠? 자, 80km 정속 주행할 때 연비는 어느 정도 나올까? 연비가 평균 14.2km/L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여기 구간 단속 구간이라서 밟지 못한다는 걸 감안했을 때 연비가 보통 14를 넘기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차의 공인 연비는 11km/L임을 감안하면 뭐 연비 11km를 넘는 건 당연히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연비가 11km라면은 요즘 들어서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기름값이 너무 비싸. 이제는 기름값이 1,700원이 그냥 넘어가고요. 올해 안에 2,000원을 보실 거예요. 그러면 2,000원일 때도 정말 연비 11km/L 짜리 차를 탈 수 있는가? 그 부분이 살짝 걱정스럽긴 합니다. 뭐 차 크고 좋은 거 알겠는데 연비는 조금 더 좋았어야죠. 그러니까 이 차는 아마도 한 80%는 하이브리드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승행사는 가솔린으로 하는 거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시승행사에서 한 가지 더 아쉬운 게 있다면 요 차키예요. 아니 요즘 들어서는 디지털 스마트 키라고 해서 핸드폰 있으면 자동으로 차 시동 걸리고 차 문 열리고 다 되는데 왜 굳이 키를 줬을까? 칭찬받을 만한 키 디자인은 아니잖아요. 스마트폰 빌릴 돈이 없었을까요? 현대가 스마트폰으로 싱크를 해놓고 차에 가까이 가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고
자동으로 시동도 걸리고, 아니 그게 정말 된단 말이야? 정말 된다고 합니다. 근데 해보지를 못했어요. 키가 필요 없다는 게 자동차에서 정말 큰 강점이거든요. 그리고 그 폰을 가지고 차에 탔을 때 그 사람이 누군지를 또 인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김한용님 안녕하세요 라면서 김한용님에 맞춰서 이 온도라든지 오디오라든지 이런 것들 세팅을 다 바꿔줄 수 있는데, 이 차의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기능인 것 같고, 시승할 때 그런 것도 좀 제공을 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재미있는 기능 하나 있죠. 이거 보면 디지털 룸미러입니다. 디지털 룸미러가 뭐예요 하실 텐데, 요겁니다. 아마 비가 와서 그런가요? 약간 디지털 룸미러 부분이 지금 좀 뿌옇게 보이는데, 나름대로 뭐 디지털 룸미러 있으니까 좋습니다. 뒤를 요거만 보고도 왼쪽 오른쪽 사이드미러 역할도 어느 정도는 해줘요. 룸미러가 볼 수 있는 영역보다 훨씬 넓은 영역을 보여주고요. 디지털 룸미러란 말은 사실 틀린 말이죠. 왜냐면 룸을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이건 룸미러가 아니고 디지털 센터 미러입니다. 거울로 보든가 이렇게 모니터로 보든가 할 수 있어요. 모니터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약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밝기 같은 것도 조절할 수가 있고요. 밝기, 이게 터치가 아니어서 높이를 이렇게 좀 더 아래로 볼래요? 좀 더 위로 볼래요?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화각이 조금 좁을 이유가 없는데 좀 좁네요. 처음에는 조금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왜냐면 너무 가깝거든요. 이 룸미러가 만약에 이 끝에 있었다면 그러면은 별 문제 없었을 것 같아요. 거리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건 눈에서 거의 2편밖에 안 되잖아요. 이렇게 2편밖에 안 되는 위치에 뭐가 있을 때 얘는 노안이스가 안 보여요. 그 정도로 가까운 거야. 가까운 거보다 먼 거보다. 이런 거가 사실 조금 쉽지 않습니다. 이 눈이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디지털 룸미러보다는 그냥 거울 미러를 선택하는 편입니다. 창문이 얼마나 떨리는지 볼까요? 어머, 지금이니 시속 100km에서 가장 떨리는데 양호한데요? 너무 양호해서 뭐 특별히 이걸 갖고 뭐라고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일단 여기 앞쪽에 벤트 글래스가 있으면서 차가 조금 더 많은 부분을 잡아준다는 거, 요게 또 장점인 것 같고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되나 싶은 생각은 들긴 합니다. 뒷문을 이렇게 끝까지 여는 경우가 없잖아. 열어서 시속 100km로 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리고 여기 벤트 글래스가 이렇게 있는 거 하나, 그리고 뒤쪽에 유리의 오프닝이 상대적으로 작아요. 이 오프닝이 덜 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떨리지 않는 거죠. 사실 졸음쉼터에 갔을 때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이 운전석에서 운전하고 가다가 조수석으로 옮겨 가야 돼. 왜냐면 제대로 안 기울어지고 레그 서포트도 없고, 이런 차들 타시는 분들은 조수석으로 옮겨 갑니다. 너무 졸려 하고 졸음쉼터에 딱 왔어. 조수석으로 넘어가야지 하고 조수석에 딱 내려서 조수석으로 딱 앉으면 잠이 딱 깨. 그래서 이 앉은 자리에서 바로 발라당 눕는 기능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해주고 있네요. 이렇게 버튼을 눌렀을 때 뒤로 발라당 젖혀지는 기능이 있거든요. P단으로 이렇게 움직였을 때 버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발라당 눕는 기능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 가잖아요. 저 사람들 가는 동안에 이렇게 좋다. 레그 서포트가 있기 때문에 다리도 이렇게 올려주고요. 다시 원터치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 뭐 오래 걸리지도 않잖아요. 자, 지나갔으니까 다시 출발하도록 하죠. 시간 딱 맞아. 너무 좋아. 시네마 버튼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왓챠 웨이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왓챠를 누르면 게스트 모드에서는 지원되지 않는다고 나와요. 이거 어지간하면은 좀 해놓지. 그 왓챠 웨이브 같은 거 이제 현대기아가 처음으로 도입하게 됐는데, 이걸 사용해 볼 수 없게 하고 시승한다는 게 좀 섭섭하긴 합니다. 해주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왓챠 웨이브를 작동할 때, 왓챠 웨이브는 16대 9잖아요. 요만합니다. 그래서 양쪽에 이만큼 비어요. 이걸 확대를 하면 위아래가 잘리고, 디스플레이 형태 자체를 이제 16대 9로 좀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영상을 보여주겠다면 좀 높이를 좀 더 키워줬으면 좋겠다. 어차피 이 위에 이거 볼 필요 있습니까? 이거 가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비율이 지금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가로 너무 긴 비율은 지금 너무 쓸 데가 없거든요. 예전에는 이런 비율이 말이 됐지. 근데 요즘은 이런 비율 조금 멀티미디어 환경에 맞도록 좀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 개선되겠죠? 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컬러 좋아. 컬러가 지금 투톤이 이게 살짝 보는 각도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어요. 이렇게 보면 약간 놀이끼리하고, 이렇게 보면 약간 푸르딩딩합니다. 약간 뭐랄까 똥파리색, 죄송합니다. 약간 좀 푸르딩딩한 카멜레온 같은 그런 색깔을 주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잘 만들었는데, 이 차 컬러는 페블 블루 메탈릭, 아주 묘한 컬러의 느낌이 납니다. 이 묘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선호하실 만한 컬러예요. 차의 굴곡 같은 것도 더 잘 느껴지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완전 그레이보다는 조금 더 푸딩딩하니까 더 마음에 드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좋게 느껴지시는 분들 계실 것 같네요.
이쪽은 얼시 브라스 메탈릭 매트입니다. 아이 진짜 어렵네. 이름 좀 쉽게 만들어주면 안 됩니까? 근데 지금 매트 컬러라는 거 굉장히 멋지죠. 근데 저는 시승차의 제조 퀄리티에 대해서는 굳이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은 조금 가다듬어 줘야 될 것 같아요. 양산에는 없어야 될 부분이 여기 있긴 하네요. 예를 들면 이게 매트색이잖아요. 매트색인데 여기 와서 보시면 이게 매트가 광이 났어요. 여기도 지금 매트가 광이 좀 났는데 이게 매트랑 광 나는 부분이 조금 섞이는 게 조금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약간 페인트가 약간 뭉치는 부분이 있는데 글쎄요, 매트 컬러가 조금 더 멋있어 보이긴 하는데 나중에 랩핑으로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랩핑보다 매트가 싸? 그러면 매트 선택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여긴 테라코타 오렌지색인데요. 오렌지색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그다지 많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 차의 오렌지색은 뭐 그래도 나쁘지 않은 컬러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흰색, 역시나 이번 산타페는 흰색이 베스트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되세요?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휠이 서 있을 때 우리가 휠을 봤을 땐 그냥 약간 예쁘다 정도인데 실제로 구를 때 이 휠을 보면 어마어마한 느낌이 듭니다. 너무나 거대한 휠이 마치 만소리 휠이 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서 이거라면은 당연히 크롬으로 해야지, 이거를 블랙으로 하는 건 조금 이상하다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크롬이 도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는 블랙 휠보다는 크롬 휠을 선택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이쪽에 흰색도 그냥 흰색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무광 흰색도 있어요. 멋있긴 확실히 무광이 더 멋있는데 무광 흰색이 진짜 멋지잖아요. 게다가 이거 블랙 잉크 에디션이니까 이 블랙도 굉장히 눈에 띄게 잘 보여지고 있네요. 일단 무광인 거 좋은데, 저는 무조건 무광이 좋은데, 그런데 랩핑을 하면 저 광택을 랩핑으로는 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무광은 랩핑했을 때 이런 느낌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되네. 그리고 블랙, 블랙은 지금 모든 차들이 블랙이 다 잘 어울리지만 이번 산타페만큼 블랙이 잘 어울리는 차는 없는 것 같아요. 이번 산타페는 굉장히 각진 디자인이고 굉장히 터프한 느낌의 자동차다 보니까 이 검정색을 선택했을 때 강인한 느낌이 더 부각되고 있네요. 근데 살짝 아쉬운 점이 있다면 현대 페인팅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여기 약간 우글우글우글하는 그런 느낌이 계속 있는데 이게 이 정도의 페인팅이 딱 현대의 끝이라는 게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블랙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도 요 우글우글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별로 안 계실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펄이 있는 게 조금 더 안전한 선택이긴 합니다. 회색도 약간 어두운 곳에서 보면은 거의 블랙이잖아요. 이 색도 괜찮아요. 괜찮고, 이 색이 사실 새롭게 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 모았던 색이죠. 그린 컬러에 이렇게 광이 있으니까 유광 그린 나름 독특하네요. 나름 독특합니다. 약간 어떤 분은 PTSD가 오신다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군대에서 봤을 것 같은 그런 물건의 느낌, 그런 느낌이 살짝 있는데 뭐 그런 거 없으신 분들이라면 또 즐겨 탈만한 그런 자동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오프로드라든지 이런 데를 다닐 때는 더욱더 멋진 컬러로 느껴질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무광이었다면 정말 군용차 같았을 것 같아요. 근데 유광이어서 군용차 느낌까지 들진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컬러 지금 대충 살펴봤고요. 여러분들이 컨버전 할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산타페부터 주르륵 전시가 되어 있네요. 첫 번째 산타페를 보다 보니까 이번 산타페가 얼마나 놀라운 자동차인지 다시금 느끼게 됐습니다. 왜냐면 기존 산타페 이런 식의 자동차 충분히 잘 팔렸어요. 여기서 또 조금 바꾼다고 해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욕하는 사람도 없었겠죠. 다들 만족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자동차, 완전히 멋진 자동차를 만들어낸다는 거, 이런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이 현대의 또 강력한 파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